자, 16번, 19번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술 지문인데요. 기술 지문. 많이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읽고 나면 여기 여러분 분명히 어떤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의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만 정확히 좀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지문에서는 여러분 이런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결국은 중심 내용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이 문제 중에서 지금 네 문제가 나오면 이 네 문제 중에 반드시 두 문제 정도는 주제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중심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중심 내용 파악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거기 첫 번째 보겠습니다. 빅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말한다. 정의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 처리 기술이 필요한 것도 별로 중요한 문장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술 개발자들은 데이터 처리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거의 네모쳐놓으세요. 맵리듀스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딱 읽고 나면 뭐만 알면 되죠. 결국 맵리듀스가 하는 게 데이터 처리 기술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해되죠? 첫 번째 여러분 중심 대상이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 요거는 이제 맵리듀스는 데이터 처리 기술이다. 됐죠?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맵리듀스는 여러 대의 서버가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컴퓨터 클러스터 환경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기술이 끊어버렸어요. 이건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건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냐면 이게 중심 대상에 대한 뭐죠? 이게 중심 대상에 대한 뭐죠? 정의죠. 이건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다른 것들은 몰라도 알았죠? 핵심어의 정의, 뜻풀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일단 충분히 다 이해가 되죠. 여러 대의 서버를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컴퓨터 클러스터의 환경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데이터를 일정한 블록 단위로 쪼개 여러 개의 서버에 분산한 후 병렬적으로 처리하면 데이터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뭐 요거는 이제 요거에 뭐를 쓴 거라고 보면 돼요. 효과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된 거죠, 그죠? 효과나 장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효과나 장점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서버. 또 하나가 뭐죠? 병렬. 그게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만 머릿속에 좀 기억하면 된다는 거지. 이런 단어들만. 이해된 거죠?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알았죠? 가장 중요한 단어들만 머릿속에 남기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문단에 가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맵리듀스는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를 각 서버에 처리하는 매핑과 이 작업의 결과를 다시 몇 개의 리듀스 태스크로 취급하여 처리하는 리듀싱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됐죠? 과정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맵리듀스에 뭐를 쓴 겁니까? 뭐를 쓴 거죠? 이 기술의 과정을 쓰는 겁니다. 알았죠?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하고 뭐죠? 매핑과 리듀싱이 가장 중요한데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하면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뭐 분할이나 매핑이나 셔플링이나 리듀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밑에 문단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밑에 문단. 이 하나씩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기술 지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 좀 어느 정도 빨리 읽어도 충분히 뭐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그죠? 근데 대부분 이제 기술 지문에 약한 학생들은 요 다음 요 4문단부터가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부터가 이제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연습하면 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선생님 비문학을 어떻게 하면 늘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답은 단순한 겁니다.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많이 읽어봐야 돼요. 원래 글이라는 건 여러분 형태가 다양하잖아. 쓰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개념을. 설명문은 이렇게 쓰고, 알았죠? 설명 방법에 이런 게 있고, 논설문은 이렇게 돼 있고, 됐죠? 이런 건 여러분 그냥 여러 가지 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이야. 일반적인 현상. 모든 글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거 하잖아. 고전소설의 특징하고 현대소설의 특징을 비교하면 대부분 우리 뭐라고 하죠? 고전소설은 우연성이 많습니다. 현대소설은 필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고전소설에 얘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현대사도 얘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특징을 우리가 개념으로 배우는 거예요. 개념으로. 근데 글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단 말이야. 그 다양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수능 한 달 남겨놓고 비문학에 집중하는 게 선생님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선생님도 약간 고난도 지문을 연습을 좀 시켜줄 테니까 일단 마지막엔 여러분들 일단 선생님 보기엔 본인이 약한 쪽에 더 집중을 해서 그걸 보완하면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 밑에 문단은 뭐라고 돼 있죠? 데이터 등장하는 단어별로 사용 빈도수를 파악하는 작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입력된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서 각 서버에 배포되는데 이 과정을 뭐다? 분할. 그죠? 그럼 첫 번째 여러분 과정에서 분할이라는 건 여러분들 분할이 하는 건 뭐죠?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서버에 뭐 하는 거죠, 얘가? 서버에 뭐 하는, 배포하는 건 배포. 그러니까 서버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이게 한 대의 서버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대의 서버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일단 단어들을 서버에 배포하는 게 분할이다. 알았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 한대요? 이후에 분할된 데이터를 키와 값의 형태로 레코드로 생성하는 매핑이 있습니다. 끝났잖아. 그럼 요 다음 단계가 이제 매핑인데, 알았죠? 매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 됐죠? 키와 값의 형태를 띤 뭐를 생성한다. 뭐를 생성한다. 여기 자, 레코드 생성한다. 요것만 알면 되잖아. 이해된 거지? 이해된 거죠? 뭐 레코드의 뜻은 옆에 나옵니다. 이해되죠? 요 정도만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면 돼. 핵심어만. 그럼 나머지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그 뒤에 이 경우 주어진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의 사용 빈도수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를 추출한 후 각각의 단어와 1로 구성된 레코드를 만들어내는 게 매핑 단계입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만약에 분할된 데이터에 더 라이언 8, 더 카우라는 문장이 있을 때 더는 1, 그죠? 라이언도 1, 이렇게 하는 게 무슨 과정이다? 레코드를 생성하는 과정. 이해된 거죠? 레코드를 형성하는 과정. 요게 바로 매핑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만 알면 돼. 이건 사례가 잘 돼 있네. 그죠?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 하나마다 레코드가 생성된다. 매핑 단계.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레코드를 셔플링 작업을 거친다라고 돼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제 요 단계는 뭐 하냐만 이해하면 되잖아. 요 단계에서는 뭘 하냐? 여기서 하는 게 더럽게 많아. 그죠? 지문도 길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요약을 잘 해줘야지. 그죠? 그래서 뒤에서 문제 풀 때 대부분 함정은 여기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여기서. 왜? 이건 단순하잖아. 이해죠?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이걸. 셔플링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각각의 레코드의 키가 같은 것들을 모아서 키, 값 1, 값 2, 땡땡땡과 같이 병합하여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새로운 레코드 생성 밑줄. 얘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얘는 새로운 레코드를 형성한다. 생성한다. 그 새로운 레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겠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겠죠? 그죠? 그 밑에 사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더는 두 번 쓰여요. 맞죠? 그럼 더는 키에다가 값 1, 값 1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 생각 당연하지. 여기에 있던 레코드를 생성했던 요 단계, 매핑 단계의 레코드 숫자하고, 알았죠? 셔플링 단계에서 레코드 숫자를 비교하면 당연히 여기에 뜬 게 여기 오면 감소하겠죠. 감소하겠죠. 왜냐면 이거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요렇게 생성된 레코드가 됐죠? 요렇게 생성된 레코드가 여기에 둘이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야? 1 요렇게 그 다음에 또 1 요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두 개의 레코드였다가 하나로 뭐 한 거죠?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게 단순화. 알았죠? 그래서 별 밑에 보면 더 1.1이라는 레코드가 생성된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치면 레코드가 뭐 한다? 줄어든다. 이게 다야. 이해된 거죠? 이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하면 일단 레코드가 뭐 한다? 레코드가 감소한다. 숫자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셔플링 단계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 그런 다음 레코드를 몇 개?
리듀스 태스크로 분산시키기 위해 레코드마다 고유한 뭐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코드?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죠? 해시 코드를 부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시 코드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의해서 해시 코드를 리듀스 태스크의 개수로 나눈 후 그 나머지 값에 따라서 레코드가 분산된 리듀스 태스크의 위치를 정하는 게 셔플링 단계입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거야, 이거. 그럼 얘가 이제, 야, 봐봐, 야, 해시 코드. 요걸 뭐로 나눠? 뭐로 나눠? 뭐의 숫자로 나누죠? 뭐의 숫자로 나눠? 리듀스 태스크의 숫자로 나눠야 돼. 알았죠? 그럼 이 태스크의 숫자로 나누면, 여기에 나머지 값이 나오죠. 그죠? 나머지 값이 나오면 이 나머지 값에 의해서 결국 리듀스 태스크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그럼 밑에 예를 들어 리듀스 태스크 숫자가 2개면 각각의 레코드에 부여된 해시코드를 2로 나누면 돼요. 나머지가 0이면 리듀스 태스크 0으로, 나머지가 1이면 리듀스 태스크 1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스크가 몇 개죠? 2개라는 게 2개. 알았죠? 2개. 무슨 말인지 2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2로 나누어서 0이면 0으로. 알았죠? 1이면 1로 보내면 되는 거야. 이제 결국 이제 방이 2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방이. 여기 리듀스 태스크 방 0. 알았죠? 리듀스 태스크 방 1. 요게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리듀스 태스크가 몇 개죠? 2개잖아, 2개. 알았죠? 해시코드가 만약에 32다. 됐죠? 그럼 요걸 이제 2로 나눠서 나머지 값이 0이 나오면 얘를 보내는 거고, 알았죠? 33이다. 근데 얘를 나누니까 1이 나오면 얘는 1로 보내고, 이 역할을 하는 게 다 여기서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서. 이해된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라이온 1이라는 레코드가 128의 해시코드를 주어졌다고 합시다. 128을 결국 리듀스 태스크 숫자가 2개니까 2개. 알았죠?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알았죠? 그럼 어디로 보내면 된다? 요리 보내면 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무슨 단계다? 셔플링 단계다. 엄청 길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함정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잘 읽어가다가 이런 부분 나오면 이제 얼굴이 빨개지고 알아서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지랄들 떠는 거야. 이게 무슨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멘탈을 키우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 아니 여러분, 야, 내가 봐봐. 너희들 수능이야. 내가 한 번 보는 시험이야. 한 번 보는 시험. 그걸 내가 신중하고 실수를 안 하고 보는 게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푸는 게 낫지 않아? 아니 모든 일이든 여러분들 내가 그냥 내가 좀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실력은 부족하지만 자신 있게 하고 딱 나오면 그래도 후회 없어. 이렇게 되는데 아니 혼자서 조마 하다가 자기 실력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딱 나오면 뭐해? 후회되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원 없이 시험 보고 나와야 되는 거고, 내가 진짜 후회 없이 시험 보고 나오려면 자신 있게 풀어야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일단 이번에 9월달 모의고사 볼 때 제발 이것 좀 가져. 자신감 좀. 이거 하나 때문에 이 9월 모평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일은 없어, 얘들아. 수능은 있어도. 그리고 수능 때문에 뭐 내가 대학이 약간 지금 결정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안 됐다고 해서 큰일이 벌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제발 부탁인데 이거 좀 가지세요. 자, 그럼 봐봐 이제. 자, 이제 마지막 단계만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끝나면 취합한 정보를 처리하는 리듀싱이 일어납니다. 리듀싱은 병합된 레코드에서 값 1과 값 2의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던 새롭게 생성된 레코드의 값들을 리듀서 함수에 의해서 새로운 결과값으로 처리하는 게 바로 뭐다? 리듀싱입니다. 알았죠? 리듀싱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니 그럼? 결국 값을 리듀싱이 하는 건 뭐니? 값을 새로운 함수로 계산해서 결과값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얘가 있잖아, 얘가.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단어별 사용 빈도수를 파악하는 작업의 경우 리듀싱 과정에서 주어진 레코드 값들의 합의 결과값이다. 그냥. 알았죠? 예를 들어서 더는 1과 1의 리듀서 함수에 의해서 더는 2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리듀싱 단계가 끝나면 중앙 서버는 이렇게 처리된 결국 데이터를 뭘 한다? 최종 결과 처리합니다. 알았죠? 끝나갑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지. 리듀싱은 뭐다? 결국 결과값은 뭐다? 합이다. 이렇게만 알면 돼. 합이다. 됐죠? 합이다. 이해됐죠, 이제?
뭐다? 합이다. 요렇게 알아두면 돼. 다 끝났잖아. 그럼 요것만 이해하면 되잖아. 맵리듀스, 정의, 장점, 과정, 분할, 매핑, 셔플링, 리듀싱. 요것만 이해하면 되잖아. 기술 지문 중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지문은 아닙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런 지문들이 이제 경험이 적거나 자신이 없으면 이것도 어렵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문단은 뭘 쓴 거야, 이제? 효과 쓴 거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맵리듀스 작업은 여러 개의 서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뭘 줄일 수 있다? 마지막 문장에 데이터 시간,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뭐 쓰고 끝난 거다, 그냥. 이거 쓰고 끝난 거다. 그럼 문제가 풀린다. 16번 문제. 16번 셔플링을 거치고 나면 이전 단계보다 레코드 수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1번 아웃. 매핑을 거치고 나면 됐죠? 키의 종류에 따라서 블록이 만들어져서 분산. 야, 키의 종류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분산된다? 이 단계가 매핑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알았죠? 매핑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 뭐 생성? 그지? 레코드 생성. 알았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X. 그 다음에 3번에 맵리듀스는 여러 대의 서버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환경에서 주로 사용한다. 어휴, 지금 중심 내용이잖아. 알았죠? 3번이 답이야. 그러니까 비문학도 여러분들 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중심 내용을 찾아야 돼. 선생님이 매번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는데.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대학 교수들이 비문학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는데 아이들이 사소한 것들은 기억은 잘하는데 이 글에서 중심 내용이나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해력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해력을 평가하려면 당연히 주제나 의도를 물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주제나 중심 내용을 또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는데도 문제를 다 맞출 때도 있는 거고, 문학 같은 경우가 그래. 문학은 여러분들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도 맞출 수 있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 근데 비문학은 좀 그렇지 않아. 비문학은 최대한 이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 그 밑에 4번도 맵리듀스 작업을 하려면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병합합니까?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병합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돼. 아니죠. 데이터를 뭐 하지? 병합하는 게 분산시켜야죠, 먼저. 그죠? 그게 2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배포를 해야 되는데, 서버마다. 레코드에 부여된 해시코드를 시스템 내에 여러 레코드의 수로 나누는 게 아니고 뭐로 나눠야 되죠? 아까 여러분 뭐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리듀스 태스크의 숫자로 나눠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 3번이 답이다. 17번 문제 보기를 한번 보세요. 뭐 3점짜리도 아닙니다. 거기 가는 무슨 단계죠? 얘들아, 가는 다 읽었는데 왜 지랄하니? 얘들아, 가는 무슨 단계죠? 요 단계죠. 응? 나가 무슨 단계죠? 셔플링 단계래요. 알았죠? 그 다음에 다가 무슨 단계죠? 우리 리듀싱 단계입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얘가 가. 알았죠? 얘가 나.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얘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읽은 거 가지고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가에 서버 1에 4개가 있고 서버 2에는 3개, 서버 3에는 2개가 분할돼 있어요. 알았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만들어져 있죠? 뭐가 만들어져 있죠? 레코드가 생성돼 있습니다. 이해된 거죠? 분할된 다음에 레코드가 생성된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셔플링 단계에서 이제 리듀스 태스크에 각각 리듀스 태스크 0에는 뭐가? 하나만 가 있고 됐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 있죠? 1로 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딱 보면 당연히 여러분 리듀스 태스크의 숫자는 몇 개? 2개, 그래. 2개밖에 없잖아 여기. 2개. 0, 1밖에 없잖아. 알았죠? 그거 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뭐 여기 사례하고 똑같이 거의 그림을 우리 사례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려줬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더 편한 거야. 만약에 이게 여러분 리듀스 태스크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알았죠? 약간 좀 이제 복잡해질 수 있겠죠, 선택지가. 근데 별로 선택지가 복잡할 게 없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밑에 나에서 셔플링 작업이 진행되면 블랙 1, 1이라는 새로운 레코드가 생성되는 게 바로 이 단계에서 하는 거야. 그럼 레코드의 숫자는 줄어들겠죠. 알았죠? 나에서 셔플링 작업이 진행되면 가와 비교할 때 레디의 키를 가진 레코드의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들 거야. 맞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 여기 지금 보면 얘 단계는 그림으로 잘 돼 있고 얘 단계도 그림으로 잘 돼 있는데 요 단계만 그림으로 생략해 놨잖아. 그럼 다 문제 선택지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다. 여기서. 그럼 나중에 이해 안 되면 여기 가서 비교하면 되는 거야, 사실.
비교된다니까. 3번에 달을 보면 나에서 블루 2에 부여한 해시코드가 짝수에 알 수 있는 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리듀스 태스크 0에 가 있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짝수일 것이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니까. 알았죠? 그러면 이거 뭐 3번까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근데 4번에 보면 달을 보면 키가 그린인 레코드가 키가 핑크인 레코드에 동일한 해시코드를 부여했다. 밑줄 보는데 동일한 해시코드는 알 수 없습니다. 야, 이게 리듀스 태스크 어디에 가 있는 건 맞지만 1에 가 있는 건 맞지만 해시코드가 동일하다는 근거는 없다는 거지. 알았죠? 나머지가 동일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해시코드를 뭘로 나눈, 리듀스 태스크로 나눈 나머지는 동일할 수 있지만, 알았죠? 해시코드 숫자가 동일하다는 근거는 없다는 거지. 4번이 답입니다. 다의 레코드에 있는 값을 보았을 때 리듀스 과정에서 리듀스 함수에 의해서 셔플링 거친 레코드 값들의 합이 결과값이겠네요. 끝! 됐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18번 문제도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맵리듀스 과정에서 기억은 니은보다 우선적으로 기억이 분할된 하나의 단어당 하나의 레코드가 생성, 니은에서 데이터의 처리 목적에 따라 다른 함수를 사용합니다. 맞죠? 맞죠? 다른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함수가 뭐니? 결국 값의 합입니다. 그냥. 알았죠? 니은을 위해서 해시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은 리듀스 태스크에서 병렬적으로 진행. 야, 해시코드 부여하는 작업은 어디서 일어나죠? 얘들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니은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해된 거죠? 답은 그냥 바로 4번.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기억, 니은 모두 거친 후에 레코드들은 모두 다른 키를 갖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된 거죠? 다른 키를 가질 수밖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9번 문제 A의 주된 이유는 뭡니까? 1번이 답이다. 이것도 중심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문제 요거 가지고 문제 낸 거야. 그럼 여러분 다 봐. 첫 번째 문제는 요거 가지고 문제 내고 마지막 문제는 요거 가지고 문제 내고 알았죠? 두 문제는 요 안에서 낸 거 아니야. 요 안에서. 이해됐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이거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는 맞춰야지. 그러니까 사실 16번이나 19번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거지. 빨리 읽어도. 응? 근데 만약에 수능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틀렸다. 이러면 이제 곤란하지. 이거. 이러면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없어. 왜? 이건 쉬운 문제니까. 쉬운 문제를 실수 안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된 거지요?